안녕하세요. 증증이는 작업 중에 증증입니다. 오늘은 PPT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단축키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쉬운 것까지 정리했는데 아는 단축키라도 모르는 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킵하지 말고 보세요. 나 믿지? 이건 모르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이걸 보시고는 증증이가 역시 유용한 걸 많이 알려주네 라는 말 한마디 더 듣고자 번거롭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 단축키로 구성한 5가지 단축키는 어지간한 프로그램에서는 통용되다시피 쓸 수 있는 미국 달러 같은 단축키인데요. 먼저 복사와 붙여넣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의 단축키는 한 몸 같은 단축키입니다. 복사는 Ctrl+C, 붙여넣기는 Ctrl+V입니다. 복사를 하면 컴퓨터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놨다가 붙여넣기를 했을 때 똑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하프에서 복붙의 강점은 개체의 위치까지 기억했다가 같은 위치에 복사해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JPEG이나 PNG 파일을 복붙하면 그림 삽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잘라내기는 Ctrl+X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데 개체를 복사하고 삭제합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넘어갈게요. 모두 선택은 Ctrl+A고요. 슬라이드 안에서는 모든 개체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창에서는 모든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실행 취소는 Ctrl+Z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방금 한 작업을 취소하는 기능인데 한 번 누를 때마다 작업의 역순으로 하나씩 취소됩니다. 기본 20개까지 취소되고 옵션에서 최대 150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가지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간첩도 아는 거니까 모르셨다면 꼭 외워두세요. 컨트롤과 쉬프트는 정말 기능이 많은 키죠. 키보드에 있는 다른 키보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여러가지 단축키를 만들기도 하지만 마우스와의 콜라보 역시 굉장한 기능을 합니다. 컨트롤은 아주 자유분방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쉬프트는 반듯하고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왼쪽 화면은 컨트롤, 오른쪽은 쉬프트를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체 선택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개체를 선택하면 선택하고 싶은 개체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개체를 또 선택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쉬프트 역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차이점이 보이지 않네요. 그럼 슬라이드를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싶은 슬라이드를 전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프트는 처음 선택한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선택한 슬라이드까지 중간에 포함된 모든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보지식한 면이 없지 않네요. 두 번째는 개체 이동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개체를 이동하면 개체가 복사됩니다. 슬라이드 역시 복사가 되네요. 쉬프트를 누르고 개체를 이동하면 개체가 반듯하게 이동됩니다. 장기의 차, 체스, 룩처럼 이동하네요. 하지만 슬라이드 창에서는 별 기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컨트롤과 쉬프트를 둘 다 누르고 이동하면 아주 반듯하게 복사가 되네요. 세 번째는 개체 변형입니다. 보통은 개체를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개체를 변형하면 개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변형됩니다. 반면 쉬프트는 개체의 비율을 유지하고 크기만 조절이 됩니다. 그럼 둘 다 누르고 변형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만 지킬 건 지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마지막은 화면 크기 조절인데 이건 쉬프트한테는 없는 기능입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아래 위로 스크롤하면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하면 개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슬라이드 창에서는 슬라이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의 대표 주자 반복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반복은 첫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반복의 단축키는 Ctrl+Y 또는 F4입니다. 둘 중 뭘로 써도 상관이 없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시간 절약이 목표니까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반복은 크게 2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복과 재실행인데요. 재실행은 실행 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가지 작업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행 취소를 5번 했습니다. 실행 취소는 Ctrl+Z였죠. 이때 Ctrl+Y 또는 F4를 누르면 제가 했던 작업이 다시 실행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복인데 한번 했던 작업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글자를 주황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똑같이 글자 색을 주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고
개체를 이동 복사했다면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개체를 이동 복사해줍니다. 쉽죠? 그 다음 복제 기능입니다. 복제의 단축키는 Ctrl D인데요. 사실 저는 복제 기능을 잘 안 쓰는데 잘만 쓰면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체를 복제해줍니다. 슬라이드 역시 복제가 됩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 복제의 강점은 이동 거리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개체를 복제하고 개체를 이동시키면 이동한 거리를 기억해놨다가 Ctrl D를 한번 누를 때마다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개체를 복제해줍니다. 왠지 아까 했던 말 같네요. 복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 기능으로 하는 복사와 다른 점은 키보드의 화살표로 이동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번 선택이 해제되면 거리를 잊어버리는 게 단점이네요. Ctrl G를 누르면 그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G를 누르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그룹을 하면 여러 개의 개체를 하나의 개체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된 개체라 하더라도 그룹 안에서 개체를 한 번 더 선택하면 개별 개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된 개체를 또 그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룹된 개체를 그룹 해제하면 그룹된 역순으로 그룹 해제됩니다. 저는 보통 여러 개의 개체가 다 같이 이동하거나 다 같이 정렬해야 할 때 사용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중 회색 글씨만 검은색으로 바꿔야 할 때, 또는 사각형의 색상만 다른 색으로 바꿔야 할 때, 개체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바꿔주면 색상 바꾸는 작업을 6번을 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룹을 해제하고 개체를 선택한다면 색상은 한 번에 바꿀 수 있지만 다시 하나하나 그룹을 해줘야겠죠. 이럴 때 6개의 그룹을 하나로 그룹 지어주고 개체를 선택하면 개별 개체가 선택이 되니까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룹 해제를 하면 원래의 그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창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새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인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F5를 누르면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Shift F5를 하면 현재 슬라이드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여줍니다. 프레젠테이션 중에는 숫자 키로 슬라이드를 찾을 수 있는데, 가고 싶은 슬라이드 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한번 쳐주면 자유롭게 슬라이드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중에도 가고 싶은 슬라이드의 번호를 알고 있으면 슬라이드 창에서 안 찾고 F5를 누르고 숫자 치고 엔터 치고 ESC 합니다. 그 다음 서식 복사를 알려드릴 건데, 이걸 외우지 않는다면 PPT의 작업 시간이 3배가 될 것이고, 이걸 외운다면 3분의 1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복사 붙여넣기는 Ctrl C, Ctrl V였죠. 서식 복사는 Ctrl Shift C, Ctrl Shift V입니다. 도형의 서식을 복사할 수도 있고 글자의 서식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서식 복사하면 도형에 있는 글자의 서식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만약에 글자의 서식은 유지하고 도형의 서식만 복사해오고 싶거나, 반대로 도형의 서식은 유지하고 글자의 서식만 복사하고 싶을 때는 서식 복사를 2번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먼저 도형의 서식을 한번 복사하고 글자의 서식을 한번 복사합니다.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고 붙여넣으면 도형 서식만 복사되고, 글자를 선택하고 붙여넣으면 글자 서식만 복사됩니다. 이런 게 꿀팁 아닌가? 우리가 하고 싶은 PPT는 잡스 형님처럼 사진 위주의 PPT일 겁니다. 또는 인포그래픽이나 그래프만을 사용한 PPT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빽빽하게 글자들이 나열되어 있고 글자 크기를 더 줄이면 보일까 안 보일까를 고민하면서 P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 관련 단축키 단 몇 가지만으로 작업 시간을 줄이고 오버워치 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단축키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1번 슬라이드에 있는 글 상자를 복사해서 2번 슬라이드에 붙여 넣으려 합니다. 이때 글 상자를 선택하려면 상당한 집중력을 요할 때가 많습니다. 글 상자 하나를 선택 못하는 나를 자책하며 술을 끊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글자를 선택하고 F2를 한번 누르면 해결됩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이럴 때도 글 상자를 선택하고 F2 한 번이면 쓸데없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글자 크기 조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했던 건데 컨트롤 대괄호를 누르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위첨자, 아래첨자 쓰시는 분 많이 계시죠? 컨트롤 이퀄 키를 누르면 아래첨자가 되고 컨트롤 시프트 이퀄을 누르면 위첨자가 됩니다. 이퀄 키는 백스페이스 왼쪽에 플러스랑 붙어있는 키를 말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단축키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단축키 정리하면서 뭘 넣고 뭘 빼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축키가 너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자꾸 쓰다 보면 왼손이 하는 일을 뇌도 모르게 외워버리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써보세요. 질문이나 피드백 또는 컨텐츠 제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